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문제 속에는요. 세 쌍의 닮음이 들어있어요. 우선 어떤 닮음이 들어있냐? 이 녀석의 기본 전제 조건은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이 모두 다 평행선이다 라는 상태거든요. 자, 선이 평행할 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와, 억각의 크기는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Z, 어머,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구나. 거꾸로 Z,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구나. 와,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 두 개의 리본의 각각 양쪽은 서로 닮음이죠. 무슨 닮음 되겠습니까? AA 닮음 될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닮음입니다. 자, 두 번째 닮음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죠. 삼각형 나는데 뜬금없이 잘려져 있으면 얘는 닮음일 확률이 되게 높다. 특히 요각은 공통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서 요각 공통각이니까 얘를 선생님이 별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녀석은 동의각의 크기이므로 요각하고 요각은 크기가 같다 다르다? 같다. 무슨 닮음 되겠습니까? AA 닮음 될 거예요.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AA 닮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이쪽으로도 똑같은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리본, 빨갱이, 파랭이 이렇게 세 쌍의 닮음이 들어있는 문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닮음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변의 길이가 A였어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B였어요. 그럼 이제 닮음비를 구해볼 건데 닮음비는 선생님이 닮은 도형의 길이비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와, 얘하고 얘의 길이비 역시 A 대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의 길이비 역시 닮은 도형이니까 A 대 B라는 요런 길이비를 가지게 될 것이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거 나 알고 있는 삼각형인데 이거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어머, 여기가 B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비도 얘하고 얘의 길이비 역시 뭐가 되겠다? A 대 B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다 얘의 길이비는 A 대 B야, A 대 B야, A 대 B야, A 대 B야 다 작업했죠. 하나만 못했어요. 누구? 얘만 못했어요. 자, 지금부터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셋 중에 아무거나 잡고 하면 돼. 한번 얘 잡고 생각을 해볼까요? 얘 잡으면 내가 요 길이를 네모라고 놓았을 때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므로 A 플러스 B 네모는 AB. 결국 네모는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B분의 AB가 되겠다요. 얘는 좀 특이하지? 그래서 얘는 암기해줘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외운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 시작! A 플러스 B분의 AB 한 번 더 A 플러스 B분의 AB 한 번 더 A 플러스 B분의 AB 마지막 A 플러스 B분의 AB. 자, 필수예제 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x는 1번의 x는 8분의
15? y는 5. 자 2번의 x는 7분 20. 정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삼각형의 무게중심 들어가도록 하겠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선 중에는 각이 주어졌을 때 각의 이등분선도 있고 변이 주어졌을 때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을 수 있고 또 어떤 선이 있냐면요. 보세요.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요. 꼭지점으로부터 대응하는 요 대변에 중점에 이렇게 선을 연결한 우리는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면 중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중선. 뭐라고 부른다? 중선.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반땡해서 중점을 잡은 후에 꼭지점에서 요 중점에 선을 연결했어요. 우리는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른다?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잡아내서 선을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른다? 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삼각형에서 중선을 그으면요. 이 중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중심 G라고 보통 불러요. 자, 우리 외심 보통 뭐라고 불렀죠? 내심 I라고 불렀죠.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뭐라고 부른다? G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심이란 새 내각의 이등분선. 네. 교점. 예, 오 잘했어요. 자, 외심이란 새 편? 네. 편의 수직 이등분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면 세 무슨 선의? 중선의 교점이에요. 쉽죠? 다시 무게중심이란 뭐다? 세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이란 세 중선의 교점.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중선은 항상 꼭지점에서 이 변의 선을 긋잖아요. 이때 꼭지점에서 이 길이는 좀 길어 보이고 얘는 좀 짧아 보이죠. 근데 이 길이비가 무조건 항상 2대 1이다 라는 요런 길이비를 무조건 가져요. 와, 그럼 선생님 여기도 2대 1이겠네요? 네. 여기도 2대 1이겠네요? 네. 이게 가장 무게중심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대 1이라는 거 있죠? 그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이게 왜 2대 1인데요? 라고 묻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중점이죠. 얘 중점이죠. 우리 앞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정리,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와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Z니까 와 억각이므로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을 거야. 이쪽에서도 Z 해버리면 와 억각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을 거야. 즉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다? 닮음이다요. 자, 그러면 닮음비를 구해야 되지. 그런데 봤더니 와 이 길이는 항상 요 길이하고 얘가 서로 닮은 도형에서 대응되는 길인데 항상 얘가 만약에 2야. 그럼 얘는 항상 몇이에요? 1이죠. 어머, 닮음비가 2대 1이겠구나. 그러므로 여기서도 2대 1이고 여기서도 2대 1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2대 1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8페이지 필수예제 1번에 2번만 풀어보세요. 2번. 네, 천천히 하세요. 풀긴 풀었는데요. 네, x는 2분의 9?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비슷한 그림 그려줬어? 안 그려줬어요? 그려줬죠? 기억이 날까요? 잠시만 다시 해볼게요. 네. DF가 이중 해석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힌트 드릴게 보세요. 자, C, E, B라는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C, E, 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D라는 점은 BC라는 선분의 중점이죠. 그런데 아랫변에 평행한 선을 슉 그으면서 F를 만났네요. 중점 연결 정리 2탄이에요. 그러므로 DF가 9면 BE는 몇이 되겠습니까? 18이 되겠죠. 그런데 그 18은 각각 y 대 x로 나뉘어지네요. 2 대 1로. 몇 대 몇이 되겠어요? y는 뭐가요? 이제 18 나왔죠? 네. 자, 그런데 y자리는 뭐야? 전체의 3분의 2의 길이죠. 비를 배분이 약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예, y는 10, 12. 예, x는 예, 그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자, 유제 1번의 2번 문제 보십시오. 거기 A, B와 AC의 길이 같다는 조건 분명 나와 있어요. 밑에 단, 즉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큰 삼각형 자체가. X는 16. Y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머,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선을 연결했는데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m 대 n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인 S1 대 S2랑 같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중점을 이렇게 잡아서 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때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으로부터 우리 요런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어요. 그러면 넓이가 정확하게 절반 나뉘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도 선생님이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연결했어요. 넓이가 절반 나눠지겠죠. 다시 이렇게 중선을 그었어요. 넓이가 절반 나눠지겠죠. 자, 요 작은 삼각형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넓이가 있으면 여기도
S가 돼야 되는 요런 상태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S면 이만큼의 넓이는 몇이 될까? 몇 S가 될까? 2S가 되겠죠. 왜? 2대 1이니까. 2S인데 여기가 같네? 여기에 2S가 있어야 되는데 길이가 같으니까 와, 얘 SS 이렇게 되겠구나. 같은 원리로 전부 이렇게 되겠구나. 결론!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몇 등분한다? 6등분했을 때 이 넓이는 모두 어떻다? 항상 같다라는 이런 결론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을 이용해서 필수예제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답은 전체 삼각형 넓이 60제곱센티미터라는 건 보셨죠? 자, 이때 그 핑크색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몇 같아요?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10가? 10이에요.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볼까요? 전체 60이죠. 그러면 A, B, D, A, D, C 이렇게 반반 나누면 넓이가 각각 30이 되죠. 그런데 A, 대 GD는 항상 2대 1이죠. 와, 그러면 그 B를 꼭지점으로 했을 때 B, D, A라는 요 삼각형의 밑변이 몇 등분되어 있어요? 3등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등분 중에 한 등분이니까 와, 30이란 넓이에 3분의 1, 10이구나. 보이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0페이지에 들어가게 될 텐데 110페이지의 그림도 기억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요 그림도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그림 통째로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라고 얘기했죠? 유형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요 그림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요 유형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상태에서 선생님이 요 점으로부터 요 변에 이렇게 중선을 연결할 거예요. 중선. 그리고 요 변에도 다시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중선을 연결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 짓을 한다?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버릴 겁니다. 원래는 요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선 하나 그을게요.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이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지그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요 녀석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라고 했으니까 와, 이 길이도 같겠구나. 그러면 얘 중선이고 얘 중선이니까 요 파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바로 요 녀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요쪽으로 보면 다시 보이십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이 빨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래서 다시 그림 암기하는 훈련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나와 있는데 중선 긋고 이쪽에 중선 긋고 연결을 해버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해석이 된다요. 그럼 봅시다. 이 길이가 2대 1이죠. 요 길이의 비도 2대 1이죠. 근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어머, 그럼 선생님 결국 2대 1이고 얘도 2대 1이니까 1 합하면 2니까 와, 이 길이는 항상 같겠네요. 같을까요? 같겠죠? 예. 그래서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 선생님 더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그 개념에 보면요. 얘는 2대1, 2대1이므로 요 세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가르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있었다. 평행사변형. 중점을 연결해서 긋는다. 이쪽에 중점을 연결해서 긋는다. 대각선을 긋는다. 대각선을 긋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는 넓이가 나와요. 자, 이 8개의 넓이가 어떤 넓이를 갖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요 넓이 중에는 좀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좁아 보이는 것도 있죠? 자, 좁아 보이는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무게중심인데 2대1이니까 요 넓이 몇 되겠습니까? 2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얘가 2대1이고 사실 높이는 같잖아요. 그럼 얘가 S면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S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넓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무게중심이니까 요 길이의 비가 2대1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요 녀석의 넓이가 2S니까 얘는 넓이가 몇이 되겠어요? S가 될 거예요. 자, 요 녀석도 무게중심이니까 꼭지점에서 길이의 비가 2대1이 될 거예요. 위에 쪽이 2S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S가 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보통 질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못생긴 사각형, 우리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안 배웠잖아요? 네, 이겁니다. 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쪽에 전체 3S가 들어있으면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3S가 들어있어야겠네요? 그런데 얘가 있으니까 얘 몇이 돼야 돼? 2S가 돼야 돼요. 같은 원리로 2S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곳에는요. 삼각형도 많고 사각형도 2개나 있는데 좀 좁아 보이는 녀석의 넓이를 작아 보이는 녀석의 넓이를 S라고 삼으면 나머지 좀 커 보이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2S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려놓으시고요. 유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요거 그려놓으시고요. 결과 유지 4번이요. 네네. 답은 잠시만요. 네. 이쪽 중심부터.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S라고 표현한 거 모두 보니까 12S 나와 있죠. 12S가 몇이랍니까? 48이래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 넓이 묻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S는 몇 되겠어요? 4. 자,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진도 빼고 혹시 시간 나면 선생님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단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솔직히 말할게요. 이 경우의 수는요. 중학교 때 맛보기로 나와 있어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아직 1학년이니까 요 확률 쪽, 요 경우의 수 나오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하고 수학하다 보면 이제 고등 수학의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배우고 얘를 풀면 정말 쉬운데 이 부분에 너무 개념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념의 수준이 너무 미흡해가지고 이걸 고등학교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중학교 수준에서 너무 엉망이고 좀 엉성하고 이런 상태여서 가볍게 넘어가고요. 나중에 반드시 고등수학의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어보시면 다 해결이 돼요. 막 상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고등수학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보고 가자. 사건.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 자, 지금부터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끔찍하다. 죄송해요. 다시.